정보의 양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i라는 함수가 있어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의 양을 측정하여 정보량이라는 값을 산출한다고 합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정보량은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 정보의 값이 0이라는 것의 의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A가 B에게 X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X가 B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B에게 있어서 X의 정보량인 IX는 0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B는 X를 전달받기 전에 이미 X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X를 전달받은 것이나 전달받지 않은 것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X가 B가 모르는 정보라고 한다면 IX는 양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정보를 달리 표현하면 불확실한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놀라운 정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르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마다 놀라운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놀라운 정도가 높을수록 IX의 값이 높아진다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확률이 낮은 사건에 대한 정보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로또를 사서 당첨되었다는 정보는 로또를 사서 당첨되지 않았다는 정보보다 놀랍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낮은 일에 대한 정보일수록 IX 값이 높아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 합시다. 그리고 이 X에 관한 정보를 B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먼저 X는 1 이상 6 이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정보량 함수 i에 해당 정보를 넘겨주면 그 값은 0이 되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X가 1 이상 6 이하라는 정보는 굳이 B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X가 1 이상 6 이하일 확률이 100%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확률이 100%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전달할 필요가 없는 정보량이 0인 정보인 것입니다. 이번엔 X가 짝수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공정한 주사위를 생각했을 때 X가 짝수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정보에 대한 확률이 100%가 아니므로 B가 전달받았을 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양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X가 6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공정한 주사위에 대하여 X가 6일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이 정보에 대한 확률 역시 100%가 아니므로 B가 전달받았을 때 유의미한 정보이므로 그 정보량은 양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정보에 대한 정보량을 생각해 봅시다. 한 정보가 나타내는 사건은 6분의 1이라는 확률, 다른 하나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졌습니다. 확률이 낮은 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량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확률이 낮은 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놀라움을 더 크게 느끼고, 해당 정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X가 6이라는 사실은 X가 짝수라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즉, 이 정보는 X가 짝수라는 사실 플러스 알파만큼의 정보를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X는 6이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X는 짝수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에 어떤 양수를 더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보에 내포된 사실이 많아질수록 해당 정보가 가리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해보면 정보량 함수 i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이 함수값은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의해서 그 값이 좌우됩니다. 여기서 함수 f는 확률을 의미하는 0부터 1 사이의 실수값을 받아서 정보량이라는 의미를 가진 0 이상의 실수를 산출하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A가 주사위를 2번 던져서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2번 던진 결과를 두 확률 변수 x1, x2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두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왔고, 두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온 상황에 대한 정보량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체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x1은 1이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과 x2는 2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뒤 합친 값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가 B에게 정보를 보낼 때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를 묶어서 한 번에 보내는 것과 두 번에 걸쳐 따로따로 보내는 것이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함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i가 정보가 가리키는 사건의 확률에 대한 함수로서 함수 f에 해당 사건의 확률을 입력한 것과 같으리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함수 i에 대한 등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확률은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므로 이렇게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x1이 1일 확률을 a로, x2가 2일 확률을 b로 표현하면 fab는 fa 플러스 fb와 같은 등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함수 f는 이처럼 곱하기를 더하기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f가 어떤 함수일지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f에 1을 입력해 봅시다. 1은 1 곱하기 1과 같고 f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최초의 f1과 같습니다. 양변에서 f1을 빼면 f1은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엔 1이 아닌 양수 a와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f에 a의 n승을 입력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의 n승은 a를 n번 곱한 것과 같고 f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한 항의 개수가 n개이므로 이는 nfa와 같습니다. 만약 fa를 1이라고 놓으면 이는 n과 같습니다. 그러면 함수 f는 a의 n승에 대하여 a를 소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즉 f는 로그 함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f는 확률을 입력받았을 때 해당 확률의 사건을 가리키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을 산출하는 함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함수의 형태는 -로그 x입니다. 여기서 a의 값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용적인 이유에서 2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f를 정하면 정보량을 나타내는 함수 i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정보량은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주어진 사건에 대한 정보량 함수의 형태를 이와 같이 추론하였습니다. x가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확률 변수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보량들을 계산해 봅시다. x가 1 이상 6 이하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주어진 사건에 대한 확률이 1이므로 계산 결과는 0이 됩니다. 확률이 100%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량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습니다. x가 짝수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주어진 사건에 대한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계산 결과는 1이 됩니다. 한편 x가 6이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확률이 6분의 1이므로 계산 결과는 약 2.585가 됩니다. 사건의 확률에 대한 정보량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낮은 확률의 사건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더 높은 정보량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에 맞습니다. x가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확률 변수라면 가능한 값으로 총 6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공정한 주사위라면 각 값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로 동일합니다. 이제 x의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x의 기대값은 이렇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각 값과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입니다.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 계산 결과는 3.5가 나옵니다. 이번엔 x의 정보량의 기대값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이는 각 값이 나올 확률과 그 값이 나왔다는 정보에 대한 정보량의 곱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이 값을 x의 엔트로피라고 하며 기호로 hx와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각 값에 대한 정보량은 약 2.585로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보량의 기대값인 엔트로피 또한 2.585가 될 것입니다. 이는 a가 주사위를 끊임없이 던져서 던진 결과에 대한 정보를 x1, x2, x3와 같이 계속적으로 전달할 때 b가 전달받는 결과당 정보량의 평균은 2.58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 값의 정보를 구별해서 전달하는 데에 평균 2.585 비트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입니다. x가 2의 n승계의 면을 가진 주사위를 던진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 합시다. 공정한 주사위라면 각 면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2의 n승분의 1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숫자가 나오는 것에
것에 대한 정보량 또한 동일할 텐데 그 값은 정보량의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의 2의 n승분의 1이 되고 로그의 성질에 따라 앞에 마이너스를 로그 안으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1승이 되므로 이렇게 되고 2가 로그의 밑에 의해서 상쇄되어 n이 됩니다. 모든 값에 대한 정보량이 n으로 동일하므로 x의 엔트로피, 즉 정보량의 기대값은 n이 됩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x의 평균 정보량을 말하는 것이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서로 구분해서 정보를 전송할 때 각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n비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n이 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의 3승은 8이므로 8개의 면을 가진 주사위를 생각하면 되는데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는 이렇게 8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이들을 이진수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표현하려면 자릿수가 최소한 3개가 필요합니다. 즉, 각 값을 의미하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3비트가 필요한 셈입니다. 이 표현 방법에 따르면 A가 이 주사위를 던진 결과를 B에게 보낼 때 한 번 던질 때마다 그 결과를 3자리의 이진수로 보내므로 하나의 결과에 대한 정보의 평균적인 전송량이 3비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사위가 각 값이 나올 확률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라면 X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n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정보량이 n보다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정보의 평균적인 전송량을 n비트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X가 8개의 면을 가진 주사위를 던진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합시다. 만약 이것이 공정한 주사위라면 1부터 8까지 나올 확률이 8분의 1로 모두 같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3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위는 사실 공정하지 않고 이처럼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각 값이 나올 확률이 이 표에 나타난 것과 같다고 해봅시다. 이 표의 확률을 따라 X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봅시다. 엔트로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각 값에 대한 확률과 정보량의 곱을 모두 합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은 1.984375가 나옵니다. 공정한 주사위인 경우에 산출된 3이라는 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3비트보다 작은 양의 정보를 전송해서 이 주사위에 던진 결과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왼쪽에 각 값에 대한 확률표에서 확률이 가장 작은 두 값을 묶어서 하나의 확률로 합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확률이 가장 작은 두 값을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값들이 묶일 때까지 진행하면 이런 트리가 그려집니다. 트리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간선마다 1이라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는 간선마다 0이라는 숫자를 부여해줍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1로 하고 왼쪽을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방향을 일관성 있게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트리의 최상단에서 1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합니다. 이 경로를 숫자로 나타내면 경로상의 간선의 숫자인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최상단에서 2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합시다. 이 경로를 숫자로 나타내면 경로상의 두 간선의 숫자를 순서대로 써서 0,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서 3까지의 경로를 생각하면 3은 0, 0,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모든 수에 대한 경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값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얻어내는 방법을 호프만 코딩이라 합니다. 확률 변수 x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때 이런 표현 체계를 사용하면 평균 전송량을 3비트보다 낮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처럼 나올 확률이 높은 값은 보낼 일이 그만큼 자주 있을 것이므로 짧은 비트를 써서 표현하고 8처럼 나올 확률이 낮은 값에 대해서는 보낼 일이 드물 것이므로 긴 비트를 써서 표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프만 코딩에서 각 값이 표현되는 형식을 보면 각 값에 대한 비트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보를 전송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
각 값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의 표현 체계를 이용해서 A가 B에게 주사위를 던진 결과를 전송할 때 1이나 2가 나올 확률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이 둘은 비교적 짧은 비트 수를 가지므로 정보를 이렇게 짧게 전송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8이 나올 확률은 128분의 1이므로 아주 가끔은 이처럼 길게 정보를 전송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송되는 비트 수의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각 값이 나올 확률과 각 값을 나타낸 이진수의 자릿수를 곱해서 합하면 그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x의 엔트로피 값과 같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는 확률 변수의 값에 관한 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 필요한 평균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확률 변수의 값을 전달할 때는 최소한 해당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 값만큼의 평균 전송량이 요구됩니다. x의 엔트로피는 x의 정보량의 기대값으로 정의되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그 함수는 오목 함수입니다. 함수 f가 오목 함수일 때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x가 고정된 구간 내에서 움직일 때 함수값의 기대값보다 기대값의 함수값이 같거나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이 유도됩니다. 여기서 확률의 역수의 기대값 같은 경우 x가 n개의 선택지를 가졌다고 했을 때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계산 결과가 n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 우변은 로그 n과 같습니다. 따라서 n개의 선택지를 가진 확률 변수 x의 엔트로피의 상한은 로그 n입니다. 둘 사이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처럼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x가 n개의 면을 가진 공정한 주사위의 결과에 대한 확률 변수이고 y가 같은 수의 면을 가졌으나 각 면이 나올 확률이 균등하지 않은 불공정한 주사위라고 한다면 y의 엔트로피는 x의 엔트로피보다 작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률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확률 변수의 값을 전송할 때는 균등한 경우에 비해서 평균적인 정보의 전송량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x와 y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를 조건부 엔트로피라 합니다. 이 값은 b에게 확률 변수 y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a가 b에게 확률 변수 x의 값을 전송할 때의 평균 정보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y가 주어졌을 때 x의 정보량은 정보량의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습니다.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번엔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a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 뒤 한 번에 두 결과를 묶어서 b에게 전달할 때의 평균 정보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라 이와 같고 정보량의 정의와 두 사건의 동시 발생 확률에 대한 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 안의 곱을 덧셈으로 분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조건부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라 x가 주어졌을 때 y의 엔트로피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이 부분은 전체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px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전체는 hx와 같습니다. 따라서 x와 y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와 같고 또 유사한 방법으로 이와 같음 또한 유도할 수 있습니다.